근데 영양소만 생각하면 콩을 먹어도 되고 두부를 먹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고기에 집착을 했을까요? 사실 이건 좀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물론 어딘가에 고기를 좋아하는 DNA도 있겠지만 그런 문화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. 생일이란 건 아무도 기념하던 날이 아닌데 왕이 생일을 자꾸 기념하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태어난 날을 굳이 기억해서 따라한다든가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이전에 왕이 하던 것, 귀족이 하던 것, 부르주아가 하던 것, 상류층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냥 모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래서 단백질 이런 에너지원만 생각하면 충분히 식물로도 다 섭취할 수 있는데 고기를 먹는 그 상류층의 모습이 계속해서 전해져 온 것이 우리가 고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인문학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비프라는 이름 자체에도 사실 그 역사가 들어있어요. 비프가 프랑스 말이거든요. 아, 영어 아니에요? 프랑스어 비프가? 잘 못하는데 베프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원래 소는 카우, 억스, 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소고기는 비프인 거예요. 그거 몰랐어? 몰랐어. 그러니까 프랑스어 베프하고 같은 건데 영국을 한때 노르망족이 지배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상류층이 되고 왕족이 되고 귀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소고기 요리가 비프인 거죠. 그게 대중화되고 모두가 그걸 먹고 싶어 하게 되고 그래서 소고기 요리는 비프라고 부르고 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. 배양육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언젠가는 배양육 기술이 아주 발달하겠죠. 그러면 도축장에서 잡는 소가 오히려 더 귀해질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면 이제는 배양육은 그냥 먹을 수 있는 고기, 도축장에서 잡는 소는 정말 최상위층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봤거든요.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럼 이게 또 오히려 또 계층을 나누는 이상한 게 될까 하는 걱정도 동시에 드는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사실 있는 게 많아요. 왜냐면 고기가 우리가 살 덩어리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떡심도 있고 근막을 찢어내는 그런 쾌감도 있고 닭발, 뼈 발라먹는 맛도 있고 따라갈 부분이 많은데 솔직히 교수님은 연구실에서 만들어낸 고기와 기가 막힌 한 삼겹살 오늘 뭐가 더 맛있으십니까? 아, 이제 잠깐 카메라 끄고 얘기해도 되나요?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. 자, 네. 클로즈업 하셔야죠. 아, 예. 사서 먹는 건 훨씬 맛있습니다. 예, 예. 그래요. 지금 식감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맛을 느낄 때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소리입니다. 소리요? 네, 청각이 굉장히 중요해요. 오 맞아. 예를 들어서 지금 감자칩을 드시고 계시는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안 나요. 묵묵해. 짜증나. 그렇죠. 갑자기 짜증났어. 그러니까 그건 소리가 아니라 식감 아니에요? 아니요, 그 소리 자극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달걀 맛하고 베이컨 맛이 동시에 나는 걸 만들었어요. 네. 그걸 닭장 소리가 나는 곳에서 그걸 먹으면 달걀 맛이라고. 계란 맛이다. 네. 그 다음에 돼지 소리가 나는 곳에서 먹으면 베이컨 맛이라고 합니다. 아, 그래요. 그 정도로 소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. 아, 네. 지금 배양육으로 이제 소고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구울 때 지글지글하는 소리가 안 나면 우리가 고기 먹는 느낌이 잘 안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그 소리 나요, 안 나요? 구울 때? 아, 좀 나긴 하는데 좀 다릅니다. 예, 예. 소리가 달라요. 아, 예, 예. 그 이제 불판에 사운드 제너레이터,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딱 올리면 기능이 있는. 이렇게. 그 말씀하시니까 진짜 이게 단순히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고기가 청각도 있지만 후각도 되게 중요해요. 정말 중요하죠. 후각. 코 막으면 이게 사과인지 양파인지 모른다면서요. 네, 식감만 비슷하기 때문에 네. 네, 맛을 느끼는 80%가 사라지니까 20%로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. 콧감기 걸리면 그 맞아, 먹을 때 하나도 맛 못 느껴요. 맞아요.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냄새가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사실 인간이 냄새를 인지하는 것조차도 아직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데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수용체라고 해서 결국 뭔가 인지한다는 거는 대상이 있고 그것이 어떤 적당한 것과 결합을 해서 아 뭐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그 시각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이해된 게 시각인데 시각에는 4종류의 수용체가 있어요. 원추세포와 간상세포라는 게 있어서 3가지 색깔과 명암을 인지하거든요. RGB,
눈으로 망막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이 모습들, 지금 여기 제 앞에 화면들을 이 네 가지로 딱 분리해서 뇌로 딱 보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시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. 청각은 단 한 종류예요. 그 유모세포라 그러는데 그 세포에 압력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만 감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 소리의 공간 압력 분포를 바로 뇌로 전달을 해서 아, 이런 소리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. 그런데 이 후각은 수용체만 알려진 게 400개예요. 이 후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거 냄새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. 무언가를 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랑 무언가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뭐 이미지랑 방정식으로 따지면 1차 방정식, 2차 방정식이면 이 냄새로 왔을 때의 충격은 약간 고차 방정식, 막 너무 많은 요소들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사람을 유일하게 시간 여행을 시키는 감각은 후각인 것 같아요, 저는. 그러니까 지금 기억 나와서 얘기한다 그러는데 사실 참기름 냄새를 한번 기억에서 한번 꺼내 보실래요? 네. 꺼내지나요? 머릿속에서 지금 안 되거든요. 꺼내지는데? 나오는데요? 코에서 느껴지세요? 아, 코에서 느껴지진 않죠. 그러니까 머리에서 기억나죠. 한번 보았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요. 어머니 얼굴을 떠올려 보라 그러면 기억에서 꺼낼 수 있어요. 네. 소리도 베토벤의 뭐 운명을 떠올려 보라 그러면 머릿속에 땅땅땅땅 칠 수 있는데 냄새를 한번 꺼내 보세요. 냄새의 기억을 꺼낼 수가 없거든요. 나 꺼내지는데 고소해지는데? 다시 집어넣으세요. 그래서 냄새가 이게 가장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히 냄새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몰라요. 아직 과학에서.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를 맡으면 바로 과거로 가는 이유는 냄새는 반드시 그 분자가 들어와야지만 느껴질 수 있어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그 분자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. 그러니까 상황이 같아져요. 그래서 오히려 그 냄새가 기억을 더 일깨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의 기억은 없어요. 되게 신기한 너무 감각이죠. 어려운 기억이라 그 정보가 정답지가 정확하게 와야만 떠올릴 수 있나 보네요. 그러니까 어쩐지 길을 가다가 뭔가 향수 냄새를 딱 맡았을 때 그 향수를 뿌리던 여자친구랑 어디 가서 뭘 했고 어떡해. 뭐 먹었는지 못 잊었나 봐.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들. 그분이 아내신 거죠? 그렇지요. 나는 이런 거 개발했으면 좋겠어. 너무 바쁠 때는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. 근데 그때 알약 하나 먹으면 얘가 불어가지고 배를 채우는데 살이 안 쪄. 포만감을 줄 수 배는 있게끔 부은데 살이 안 쪄. 칼로리가 진짜 낮아. 뭐 곤약 같은 거. 뭐 그런 거 개발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아니 근데 요만한 거를 먹어가지고 그게 몇십 배가 불어나는 게 가능은 한 건가요? 그런 소재가 있긴 합니다. 예. 진짜요? 예. 본인의 질량에 비해 한 30몇 배씩 뿌는 그런 소재들은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미역도 있지 않습니까? 예. 아니 미국 계속 가니까 나옵니다. 그 씨앗이에요. 씨앗인데 얘가 물에 불려지면 이렇게 커지는 씨앗 가지고 음료를 만들었더라고. 있어요, 음료 있어요. 근데 그걸 짜서 먹으면 포만감이 느껴지고 그거 괜찮던데. 저도 사실 하나를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 알약 이런 거 왜 개발이 안 되지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인문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. 제가 몇 년 전에 화성에 관한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했었거든요. 소설가지만. 만약에 인류가 화성에 가서 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까라는 질문이 있을 때 요 무엇에 해당하는 내용이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은 식량이에요. 식량을 먹어야죠.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 인문학의 관점에서는 음식이에요. 그게 뭔 말이에요? 뭐 아침에 식사하셨어요라고 물을 때 이게 식량 드셨어요라는 의미라기보다 우리는 음식을 어떤 걸 드셨냐고 묻게 되는데 그리고 먹는 즐거움이 있어. 네. 그러니까 어떤 영양소를 칼로리를 어느 정도로 공급하고 하는 거를 넘어서서 네. 이 사람은 화성에 가서 뭘 먹어야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지. 작가님은 화성에 가서도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담소를 나누면서 스테이크를 썰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그런 관점일 수도 있고. 굳이 화성까지 갔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제가 제1차 세계대전을 대학원 때 전공을 했는데 그 전쟁이 종결된 원인 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음식이 제대로 보급이 됐나 하는 문제예요. 그러니까 칼로리는 어느 정도는 보급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
먹을 만한 게 아니었던 거고 아.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삼겹살과 소주를 못 먹는 김치찌개를 못 먹는 그쵸? 전쟁이 네. 5년간 지속되면 사람 미치죠. 네, 기존의 이론으로는 식량이 있으면 충분히 전쟁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문명사회는 못 버텨요. 아. 그러면은 전쟁을 지지를 하지 않게 되고 어. 우리 그만하자라고 하게 되는 근데 이거는요, 우리 이과 입장에서 선결 조건이 해결이 돼야 그 위에 추가적으로 장착이 가능한 부수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. 배부른 얘기죠. 아니 이게 일단 왜냐면 살아야 되는데. 저도 배부른 소리라고 하려다가 너무 센 거 같아서 저도 네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세셨어요. 교수님 좀 굉장히. 셌어요. 죄송합니다. 네. 근데 물론 추구해야 될 방향은 맞죠. 사실 당장 지금 그 로켓을 타고 가는 우주인들도 그냥 알약 몇 개로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. 영양소만 따진다면. 하지만 그게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. 그러니까 위장이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금방 문제가 생기거든요. 아. 이거 쉽지 않아도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좀 재밌게 보려고 얘기한 거지.